8월 24일 토요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이 열립니다. 상담사, 코치를 꿈꾸시는 분,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신 분,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삶의 지혜를 얻어가세요. WPI 초급 워크숍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 TV 2019 시작하겠습니다. 넘쳐나는 뉴스로 혼란한 시대, 개인도 정부도 언론도 누구도 알려고 하지 않는 진짜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 오늘도 달립니다. 황상민 TV 본방사수. 네, 지금 어떤 분이 막 황상민 황박사님은 다이어트에 관심이 없는 듯해요. 뭐 이러면서 이 WPI 유형별 다이어트가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그리고 저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작년에 화면에 나오는 저하고 지금 요즘에 나오는 저하고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건 안 느끼세요? 정말요? 어떤 차이? 사라 변호사야 뭐 내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뭐 별로 상관이 없는데 많이 날렵해지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느껴지죠? 네. 전에는 제가 체중계에 딱 올라가면 시작하는 숫자가 8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7로 체중계가 7로 되셨나요?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7로 바뀐 게 거의 15년인가 20년 만이라고 그러면 믿겠어요? 근데 설마 80대 초반에서 70대 후반으로 바뀌신 건 아니시겠죠? 설마. 80대 중반에서 지금 70대 후반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 많은 뒤에 분들이 보이시는 저곳을 그렇죠. 매일 다니셔서 저 지금 오. 뒤에 보이는 저 사진이 제가 아침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매일 딱 집에 출발해가지고 1시간 정도 딱 올라가면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거든요. 박사님 감축드립니다. 뭐 그거 감축까지는 아니고요. 네. 근데 읽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살이 조금 빠졌다라고 봐주시면 제가 조금 다이어트를 뭐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 나의 삶을 내가 좀 새롭게 만들자. 내가 마녀 사냥을 당했는데 그 화형을 당하고 나서 부활하는 피닉스로 나왔는데 피닉스 하면 또 재수없는 인간 이름이 연상이 돼가지고 그 단어를 쓰기 싫은데 불사조로서 마녀가 화형을 당하고도 살아남는 마녀 혹시 본 적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까? 다 죽지 않습니까? 네, 죽었다 치세요. 그러면서 불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느낌을 내 스스로 느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나 몸을 내가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내 스스로 확인을 해본 거죠. 그 이순신도 일설에 의하면 일부러 죽은 척하고 이 선조위에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아니까 이렇게 꾸며낸 죽음이다. 이렇게 거기서 살아남아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야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사로 변호사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소라고 지금 갖다 붙여요. 예, 그건 그렇고 사로 변호사도 본인이 몇십 킬로를 빼고 다이어트 한 적 있지 않아요? 예, 제가 5년 전에는 제가 105kg까지 나갔었습니다. 네. 평소 제가 이제 80kg 초반대를 유지하는데 그 시험에 한번 실패하고 나서 일탈다가 된. 네네 첫 번째 떨어졌을 그렇죠. 때 그 운동도 많이 안 하고 그냥 살만 계속 찌고 책상에 앉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한번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 합격률 76%였거든요. 근데 떨어졌으니 이거는 저의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모든 걸 바꾸지 않는 이상은 또 실패할 것 같다. 토탈. 제가 하는 모든 것을 다 개선하지 않으면 일과 시간 정이라든지 그렇죠. 제가 습관적으로 하는 나쁜 버릇이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운동을 3시간씩 하고 하루에 운동을 3시간씩 네. 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바꾸고 나니까 네. 제가 한 1년 한 달에 3kg씩 해서 제가 30kg를 빼가지고 네. 70.0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70.0. 네, 그럼 무려 35kg를 뺀 거죠. 와, 아니 인간이 35kg를 빼도 안 죽어요? 한 달에 3kg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걸 유지하는 게 5년 유지하는 게 2%밖에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뭐 목표가 그 5년 유지하는 거라서 지금 열심히
지금 그럼 몇 킬로예요? 지금 70 후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네. 비슷한 몸무게라네요. 매일매일의 일상을 관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렇죠. 일깨워 주셨네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내가 나의 일상을 잘 관리해서 건강한 마음과 몸으로 살듯이 우리 사회는 대체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고 이 나라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항상 가지는 생각이 있죠.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통일을 원할까요? 젊은이들이 통일 그러면 이거 우리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견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했나 봅니다. 네. 박사님, 2019년 6월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그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인식 조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연구원 보고서 맞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고서 질문 수준이 정말 고등학생이나 할 수 있는 설문 질문이거든요. 정부 연구원이라면 적어도 박사 이상의 전문 연구자일 터인데 어떻게 이런 인식조사의 기본의 기본조차 파악 못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또 그런 조사를 통한 왜곡된 잘못된 연구 결과를 버젓이 발표할 수 있을까요? 연구팀이 조사한 문항들을 살펴보면 첫째, 남북한 통일과 관련해 통일 문제와 경제 문제 중 하나를 골라서 해결해야 한다면 경제 문제를 선택하겠다라는 진술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조사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77%가 동의하고 7% 정도가 반대했다고 하네요. 두 번째 문항은 남북한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라는 항목에 대해서 또 얼마나 동의하느냐 질문에 56%가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반대하는 퍼센테이지는 16.37% 정도였다고 하고요. 세 번째 질문은 통일을 위해서라면 조금 못 살아도 된다라는 데 동의하는 의견은 17%에 그쳤으나 반대하는 의견은 무려 54%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편 또 남북한이 통일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33%가 긍정적이고 54%는 그냥 보통, 12% 정도는 부정적이라고 답했고요. 또 마지막 질문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개선되는 방향의 사회 변화에 대해서도 42%가 긍정적, 49%는 보통, 7% 정도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박사님, 정말 재밌지 않으신가요? 이런 질문들은 마치 꼬마에게 너 엄마 좋니? 아빠 좋니? 같은 질문으로 보이거든요. 이혼 상황의 부부 자녀에게 너 아빠 엄마 중 누구 따라갈래? 묻는 것과 다르지 않는 수준의 질문입니다. 틀린 질문은 분명 아니지만 부모든 판사든 후견 상담사든 어른이 정말 어린 자식에게 이런 선택을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선택해야 되는 쟁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선택과 판단의 결과가 바로 당사자의 삶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면 그 선택은 상황의 논리,
생존의 논리에 즉각적으로 좌우되기 쉬운데요. 보통 우리가 하는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어려워 잘 몰랐어 등의 변명이나 후회를 하게 만든 상황을 이런 질문으로 만들고 또 그에 따라 정말 어쩔 수 없는 판단을 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 상황 아닌가요? 너무나 리얼하고 또 징그럽게 리얼한 질문이자 리얼한 반응인 응답을 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어떤 비전이나 꿈, 희망, 가치는 조금 더 고려하지 않고 모든 응답자를 답정너처럼 철저하게 좀비가 되어야 하고 좀비처럼 반응하라고 요구하는 질문이거든요. 박사님, 이런 질문과 조사를 하는 보건사회연구원의 박사 연구원들 심리는 무엇인가요? 그들은 정말 이걸 모르고 한 걸까요? 어쩌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연구를 한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사로님 교과서 참 너무 재미없게 읽어요. 네. 그런데 지금 참 열심히 읽으시는데요. 뭐 이분은 이런 연구밖에 할 수 없는 이 나라 연구원들의 심리를 분석해 주세요라고 이 사연 뭐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한 사연을 했는데 사실 참 할 말이 없네요. 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데가 아마 거의 이런 통일에 대한 연구를 그러게.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다음 보건사회연구원은 보통 저출산 대책 뭐 이런 거 관련된 조사 연구를 많이 발표하는 곳으로 아는데 왜냐하면 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저출산 대책은 젊은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하니까 젊은 여자들을 일찍 결혼시켜야 된다. 뭐 워라밸이 안 돼 있어서 저출산이 문제가 있으니까 워라밸을 갖춰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결론들이나 답변을 많이 내는 데가 보건사회연구원인데 그걸로 가지고 재미를 못 봤나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과격하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아무래도 통일이나 남북 간의 화해 이런 걸 지향하는데 통일 이야기하면 그거는 경제적으로 문제 있고 국민들이 싫어합니다라는 거를 아주 질문 자체에 답을 정해놓고 딱 만들어가지고 보고서를 내는 아주 훌륭한 연구원이네요. 답정너 질문이네요. 답정너 질문이죠, 당연히.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일하는 박사 연구원들이 아마 문재인 정권의 이 정책에 맞춘 연구를 하거나 진짜 정부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 정부가 얼마나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과 다른 걸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 질문과 답을 아주 잘 선택해서 만든 훌륭한 역할을 하신 거네요. 그럼 이 연구원들 정말 이렇게 믿고 있는 건가요? 연구원들이 안 믿었으면 질문을 이렇게 만들기나 했을까요? 아니면 자기들이 한 번이라도 이런 것도 다 용역을 주거든요. 용역할 때 용역 설문조사회사에서 설문지 나오면 읽으라도 보고 야 이게 지금 질문이라고 하냐 생각해봐요. 이 통일 문제와 경제 문제 중 하나를 골라서 해결해야 된다면 경제 문제를 선택하겠다라는 진술에 동의하는 자 아버지 엄마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살겠다고 하면 엄마를 선택하겠다는 거에 동의하는 분.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게요. 문제는 이 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은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러게. 단 두 개만 다 골라서 그것도 경제 문제는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요. 우리 한민족으로 통일하자는 게 중요해요. 무엇보다 그거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통일하는데 네 돈 더 내가지고 이 통일하려면 너 원할래? 아니면 그냥 네 호주머니 안 틀어도 통일하려면 할래? 내 호주머니 터는 거 싫어하지. 그걸 말이라고 해요. 예. 아이고. 근데 진짜 조국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은 왜 이렇게 인사를 잘못하는 거죠? 네. 인사를 잘못하는 게 아니라 인사를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래요. 근데 보건사회연구원장은 누군지 진짜 그건 궁금하긴 해요. 근데 통일을 하면 경제적 손해가 전제되어 있다고 하지만 분담 비용을 생각하면은 반대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통일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인 새로운 도약이 일어날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내가 무엇을 믿고 싶으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만일 통일에 대한 믿음,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각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통일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인식조사라는 거는 사실 국민들이 가진, 대중이 가진 뭐 특정한 이슈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는 건데, 이 마음을 제대로 각각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걸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치적으로 또는 이 연구원들이 정권에 반항하는 또는 정권의 정책을 거부하는 마음에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거를 마치 연구 보고서라는 형태로 이렇게 냈다라는 것은, 이 보건사회연구원 이 보고서를 쓰신 분들은 거의 저항운동을 하는, 레지스탕스 저항운동 또는 이 뭐 게릴라 운동하는 그 마음으로 이 보고서를 쓴 거는 아닐까라는 그 마음이 전해지네요. 503 분도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셨다는데. 그럴 때 503이 왜 통일은 대박이라고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본인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믿고 그런 게 아니라 순실이가 써준 거를 그냥 읽었어요. 왜냐하면 순실이 입장에서, 순실이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은지 몰라도 난 통일은 대박 그럴 때 허걱, 전 강남 아줌마들이 쓰는 표현인데 아니나 다를까 순실이가 적어준 걸 그대로 읽었더라고요. 예. 하긴 그 문재인 정권에서 남북 문제가 잘 된다고 하니까 파주 일대 부동산 값이 그냥 막 올랐다고 하는 얘기 들었었거든요. 그 대박을 말했던 게 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인 조웅식 전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님이래요. 이분이 서울대 그 정년 퇴임하시고 본인의 노후 대책으로 보건사회연구원장으로 옮겨가셨나 보네요. 이분이 또 참여연대 출신이시기도 하다 그러네요. 이분은 진짜 교수 정년 퇴임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촛불 그거는 다 이런 식으로 다 노후 대책을 해주는 인재풀로 쓰셨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아주 포용력이 넘치시네요. 이 소개 자료에 보면 참여연대 설립 멤버이고 네. 또 참여정부 때부터 인연이 있었다 이러는 걸 봐서 이분이 여기저기 아주 네트워크가 많으셨던 분이네요. 그렇죠. 휴머니스트이신가 봅니다. 그 휴머니스트를 지금 욕되는 이야기를 그렇게 아니, 할 수 발이 있는 게 넓다고 아니에요. 하시니까. 아니 그런데 그렇게 이런저런 사람 다 등용을 시켜서 이 세금이 엉뚱한 데 쓰이는 것 같아 좀. 근데 네. 국민 대통합 이런저런 사람들을 다 등용을 하는 건데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변신해가지고 자리를 차지하셨다 하더라도 본인의 속마음은 감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가 나오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왜냐하면 이 정권에서 이 본인은 참여정부에 관여를 했고 또 무슨 정부에 관여해서 연출해가지고 저 좌파 아니에요, 저 보수예요, 저 보수 아니에요, 저 좌파예요, 진보예요, 뭐 이런 식으로 다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영양가 있고 챙겨 먹을 게 있으면 항상 머리를 대비는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걸 잘 보여주고, 그런 분들이 연구 보고서라는 명목으로 이런 연구 결과를 이야기할 때 진짜 대중의 마음과 대중의 인식에 대해서 진짜 우리는 또다시 왜곡된 정보를 끊임없이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곡됐다는 걸 정부 청와대 사람들이나 여당은 알까요? 알기나 할까요? 여당이라고 할 때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여당에 있는 민주당을 이야기한다면 그 당에 있는 분들도 다 이런 분들하고 같으신 분들인데 뭘 지금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네, 다 똑같은 분들이. 그렇죠. 이념은 갈라치기의 수단, 패거리 구분하는 이름일 뿐이지 그 패거리는 그냥 내 영양가 있는 거, 내 먹을 걸 챙기기 위해서 모일 뿐이다. 그때 내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에 대해서 좌우가 갈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국민의 여론이 어떤 쪽을 많이 지지한다고 해서 그게 정답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전에 뭐 3명이 가다가 맹자가 2명이 맹자가 오히려 스승이다. 그렇다고 맹자가 공자의 스승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이 뭘 잘 모르시네.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은 대세를 추종해서 살고 대세가 옳은 거예요. 그리고 정치판에 있는 사람은 0.1%라도 표를 많이 얻으면 우리가 이긴다예요. 그래서 이 맹자가 공자의 스승이라고 세 사람 가다가 두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세 사람 속에서 객관적인 사실은 맹자가 공자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객관성이라는 것은 불변하는 진리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쪽수가 많은 사람들이 믿느냐가 바로 객관적인 진리와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JTBC 사장하시는 분 동성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걸로 됐죠. 그렇죠. 본인도 우리 엄마였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이제 엄마가 없어진 네. 그런 놀라운 기적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믿고자 하는 바 이루어질 것이고 믿으면 바로 진리가 되는 그 마음을 잘 알려주는 거죠. 얼마 전에 그 김학의 사건에서도 네. 정작 핵심인 성폭행이나 그런 부분 다 사라지고 그래요? 뇌물죄만 기소가 되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문에 그러더라고요. 야, 나 코트 없는데 코트 갖다 줘. 진짜 대한민국 검사들이 원래 검사장이나 뭐 검사쯤 되면 코트, 블랙 코트, 혹시 최변은 블랙 코트 있어요? 회색 코트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요. 참 그래요. 아직까지 뭐 이 정관이 못 돼봤으니까 그렇게 나겠네요. 네, 그건 그렇고 이제 끝냅시다. 뭐 다른 거 할 말 없나요? 네. 네.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